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최성진입니다. 자, 2016년 공인중개사 합격 대비, 자, 우리 동영상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 전략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어 단어가 하나 있네요. 프레젠트네요. 네, 현재란 뜻입니다. 또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최성진인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분석을 봐보시면 부동산공법의 출제 비율은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혼원 법률이 12문제로 계속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법이 6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장비법이 6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이 7문제, 자, 주택법이 7문제, 그 다음에 농지법이 2문제, 총 40문제. 매년 똑같은 비율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출제 비율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과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모법이 되는 거라 이걸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개발법과 정비법은 함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공부해 줄 게 건축법과 주택법입니다. 자, 7문제씩 나와서 14문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5문제씩, 총 10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전략이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혼원 법률을 가지고 토지 이용의 줄거리를 잡은 다음에 전략적으로 건축법, 주택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문제 중에서 10개 이상은 무조건 득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가 10문제니까요. 그걸 하는 게 학습 전략. 그래서 여기 출제 비율에서는 아셔야 될 게 국토법을 공부하고 건축, 주택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1년간 수업 순서를 교과서 순서는 약간 다르게 국토의 계획 및 법률하고 건축, 주택을 먼저 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쉽게 점수가 나오고 공법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출제 비율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 시험 대비입니다. 2016년 자,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독학. 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은 독학이라는 것은 항상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독학보다는 1년 동안 자, 학원이냐 아니면 동영상이냐 요걸 선택해서 강의를 충실하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벌써 강의만 17년 18년을 했기 때문에 매우 전문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고 우리 수험생들은 매우 비전문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정도밖에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수업 시간을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학원이든 동영상이든. 그러면 저희가 해주는 게 이거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 모든 기출문제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선택과 집중. 저는 40개 테마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테마를 40개를 꾸려서 공법 양이 많으니까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 내용을 학습한다면, 익히만 한다면 쉽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에서 학원에서 강의를 듣든지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든지 수업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그러면 저는 40개 테마를 가지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점수가 나옵니다. 고득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두 번째, 공법은 아주 빈번한 개정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1년에 50번도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모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 우리가 직접적 관련 있는 것, 여러분의 기본권과 재산과 직접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내용들만 저희들이 또 선택해 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 직전에 꼭 확인. 그러면 시험 직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무료 특강으로 개정 공법 강의 이렇게 또 해줄 겁니다. 7월 중순 넘어서는 자, 시험 공고 나면 그때 해줄 테니까 그때부터 다시 또 한 번 꼭 점검. 수업 시간에 다 반영되고 마무리로 따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중개사 공부하려면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공법에서는 이런 개정사항들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세법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자주 빈번한 개정인 것은 마지막에 꼭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3번입니다. 3번. 자,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자는 거예요. 요 기출문제 분석만 가지고도 안정적인 점수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기출된 질문들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출제 예상. 이건 제가 잡아주겠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을 같이 따라와 주시면 거기서 출제 예상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 분석은 모든 시험의 출발사항, 합격의 필수사항이 뭐다?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거. 그 변형되는 그 다음 단계 문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거.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반영해 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그걸 따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 과목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준비를 해 주시라고요.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건 시작과 끝이라는 거, 기출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기출문제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체계도, 즉, 줄거리를 학습하자고요. 줄거리를 알아야 숲을 봐야 나무를 보고 과일을 딸 수가 있죠. 줄거리 학습을 통해서 이해, 그리고 뭐죠? 익힘. 익힘이라는 것은 암기, 여러분 몫인 거죠. 근데 공법은 여기까지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순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 2010년, 16년 시험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합격이라는 매우 좋은 과일을 갖다 드릴 겁니다. 그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숲을 봐야 되죠. 줄거리를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줄거리 학습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해만은 끝내면 안 되고, 익힘까지, 여기까지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 알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 유념해야 될 것, 특히 기출문제 분석, 선택과 집중, 줄거리 학습,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익힘, 암기로 들어갑니다. 익힘은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반복을 통해서 구성해 가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016년 중개사 시험 준비입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자, 수험 기간을 정합니다. 수험 기간을, 자, 1년이다.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3년에서 4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제대로 된 방식을, 자, 기간을 잡으시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항상 학습에는 이 목표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꼭 1년 내 합격을 하겠다.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자기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을, 구체적인 수험 기간을, 자, 1년 하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 꾸준하게 해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서 공부를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조카한테, 고등학생인 조카한테 이런 말 했어요. 혼자 하기 힘들면 이거 공부하기 힘들지 않냐. 그럼 즐기면서 해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은 아빠는 즐기면서 공부했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라면 즐기자고요. 재밌게 하자고요. 근데 여기 좀 한번 확보해 볼까요? 자, 투자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자는데, 요 투자 가능한 시간이요. 요 시간 한번 봐보시면, 우리 지금 시험 1년 안 남았습니다. 보세요. 잠자는 시간 6시간 확보해야 되죠. 밥 먹는 시간 3시간 확보해야 되죠. 집안일 하는데,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는데 시간 빼야 되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을 많이 잡아야 100일? 지금 100일 작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 하나요? 아니요. 자기들 쓰는 시간들 하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시간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집안일 잠깐 돌보는 시간. 그 시간만 빼도 벌써 12시간 이상이 빠집니다. 거기다 직장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까지 빼버리면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현재 27회 시험, 2016년 27회 시험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100일도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준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즐기자고요. 제발. 즐겁게 하자고요.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웃겨드리도록.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에게 맞는 학습 방법. 자, 직장 다니시는 우리 분들은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겠죠. 아니면은 야간반에 나와서
실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라고요. 직장이 너무 쫓겨서 학원 나가기 힘들 때는 이런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근데 동영상 공부할 때는 이런 약속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강조하는 게 정독보다는 속독이고 다독입니다. 우리 시험은 만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고 60점입니다. 플러스 1개만 더 맞으면 됩니다. 전국 수석입니다. 수석 발표 안 하거든요. 합격하면 전국 수석이라고. 60점 플러스 1개만 더 맞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쉬운 내용들, 내가 꼭 맞춰야 하는 문제들, 이런 꼭 맞춰야 하는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 게 실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보고 자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안 돌아서면 되잖아요. 안 돌아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학생들의 기억력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3일, 길게 일주일입니다. 머리가 매우 좋다, 일주일. 보통이다, 3일입니다. 그러면 3일 내 전 과목을 볼 수 있도록 자꾸 1년간 준비해가면서 속독과 다독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내용들을 꼭 맞춰야 하는 문제들을 틀리지 않는 거. 이게 실력입니다. 1년간 공부하면 내가 아는 게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다 맞추고 나머지 찍어도 60점 넘는다는 겁니다.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60점짜리 시험이라는 것을 꼭꼭 인식하고 공부하자고. 심하게 어려운 것들은 버리고 가시는 것도 버릴 줄 아는 게 실력이다. 1년 내에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버릴 줄 아는 게 실력이다. 그걸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 중과 하 중심으로 합격 점수를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상한 거, 구석구석에 있는 이야기들, 그것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시라고요. 40개로 선택과 집중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40개 2주로만 맞춰 나가시라고요. 전 과목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속독과 다독을 통해서 꼭 맞춰야 하는 중급, 하급 문제를 놓치지 말자고요. 중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수업 과정에서 1년간 복습, 익힘을 통해서 중급도 하급으로 끌어내는 게 저의 임무고 여러분은 그걸 따라줘야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학습 계획표를 짜라고요. 계획을 짜는 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계획을 짜는 만큼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단위, 월 단위, 일 단위, 주를 기준으로 해서 매주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는 시간들을 쭉 6과목을 기간들을 계산해서 그 기간별로 오늘 밤에 올라온다더라. 그러면 내일 그 과목을 하는 걸로. 만약에 월요일날 저녁에 해서 화요일날 공법이 올라간다더라. 제 것이 월요일날 촬영되니까 화요일날 공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오전에 올라오면 오전에 볼 수 있는데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법, 수업은 수요일날 복습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의 듣고 복습하는 과정은 수요일날 하는 걸로 이렇게 잡으시면 그 일정들이 딱딱딱 맞춰서 짜질 수 있게끔 계획을 짜시라고. 요일별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 배치를 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바빠서 못했던 것은 일요일날 보충해서 채우시고 그런 학습 계획을 주 단위, 월 단위. 그래서 2개월 과정에 딱 끝내겠다. 한 번씩은 돌려서 반복 학습을 하겠다. 이걸 짜주시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다. 지금 이런 OT 보면서 학습 계획을 보면서 결심했으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결심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작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제일 잘하는 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그러지 마시고 바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쉽게 1년 안에 합격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수험기간 목표 설정하시고 투자 가는 시간을 확보해 보시고 즐기면서 공부하시고 동영상을 이용할 것인가 학원을 이용할 것인가 속독보다는 정독보다는 속독이나 다독을 하셔야 되고 꼭 맞춰야 하는 문제를 안 틀리게 하는 거. 이게 실력이라는 거. 공부 계획 짜시고 결심했으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빨리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시험 공부 전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동영상 미루지 말기. 오늘은 주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슬이와 대화를 했는데 내일로 할까? 내일로 하자. 미루자. 이거 절대. 술을 드셨어도 주님과 대화를 하셨어도 무조건 그날 체킹한 목표량은 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절대 지각,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석하게 되면 강의는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이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현재, 오늘만 있는 거잖아요.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루지 않게. 그 다음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라. 자, 동영상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참여하냐? 틀어놓고 혼자 대답하시라고요. 혼자 웃고. 그리고 틀렸으면 제가 정답 이야기해주면 틀렸잖아요. 그때 스스로 얼굴 한번 빨개지고 순간에 쪽팔리면 얼굴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학교는 연관되니까 꼭 적극적으로 참여. 실강의 듣는 분들은 실강의 들으면서 수업에 대답해 주면서 같이 강의를 호흡하면서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동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으로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신다? 적극적 참여. 방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대답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맞춰가는 게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것만 없다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꾸 강의할 때도 강조할 겁니다. 이 단어 구호처럼 외칩시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요 구호처럼 외쳐주시라고요. 나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몰라. 나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긍정은 긍정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은 부정을 부릅니다. 긍정은 긍정을 부릅니다. 나는 합격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닙니다. 나는 합격한답니다. 당연히.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결석하지 마시고 동영상 미루지 마시고 수업에는 적극적 참여. 집에 혼자 앉아서 동영상 강의를 듣더라도 대답하시고 그거 틀렸으면 혼자 웃고 맞춰주시고 여러분 어디가 틀리니까 다 집어낼 테니까 제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미루면서 포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꼭 합격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공부 전에 꼭 여러분이 해야 될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16년 공인사 합격 대비 고득점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냐? 공법 고득점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쉬운 과목입니다. 어려운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 1년간 우리 공법의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일 강조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여기 입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출 과정이고요. 이 두 과정을 가장 강조합니다. 공법은 기초 니꼬르 실력입니다. 기초가 실력이란 겁니다.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학습을 합니다. 자, 요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용어 학습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끊어읽기를 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키워드의 동그라미. 이렇게요. 자, 끊어읽기만 하면 그냥 끝납니다.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고 팔려면 허가를 받는 구역, 땅이랍니다. 그럼 여기 키워드는 토지 거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뭘 받으러 해요? 허가를 받으러 합니다. 이게 키워드죠. 그러면 이 키워드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연습. 사선 끊고 동그라미 치는 연습. 이게 법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법학은, 자, 우리 남친, 약자죠. 이게 압축된 단어를 법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단어인가? 그 숨어있는 단어를 보는 거예요. 남친 하면요, 남자, 친구 그러죠.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 요걸 공부할 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런 단어 공부합니다. 우리 공구하는 단어를 주택법 가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구는 무엇에 압축된 단어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지금 입문 과정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건 뭘 줄인다는까요? 그러니까 공동구매요 그럽니다. 공동구매를 줄여서 공구를 한다고. 법학 용어가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에 압축된 단어는 뭐냐면 공동구매가 아니라 공사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사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자, 공사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이것을 109, 209, 309, 409. 공사 구역을 줄여서 공구.
그러니까 이런 숨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이게 용어학습이고 이게 공법의 실력입니다. 용어만 되면은 기초만 되면은요. 기초 틀만 딱 잡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인문과제에서 저는 요 기초 용어와 그다음에 체계도 줄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도를 통해서 뭐요? 줄거리 학습. 프린트로 체계도를 주고 줄거리 학습. 하여 교과서 기본 이론 1, 2월 달에 우리 기본 이론 과정 습득하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한 기초 형성 과정이 인문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여러분이 읽기 위한 기초 과정이 인문과정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니까 실려를 했으니까 여기서 용어만 잡히고 줄거리만 잘 잡아놓으면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단어 학습들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 1, 2월 기본부터 매우 쉽게 공법을 접근해 간다는 거 그걸 알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문과정 절대 안 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인문과정을 봐줘야만이 다음 과정으로. 만약에 내가 심화 단계에 들어왔다. 그래도 인문을 보고 심화, 기본 안 봐도 좋습니다. 인문을 보고 심화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문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물이 끝나면 이제 기본 과정으로 넘어가세요. 기초학습에서 용어 정리가 끝났잖아요. 줄거리도 잡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 개념,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기본 개념을 정립하려는 과정이 기본 과정. 이제 교과서 좀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때, 자, 부교재로 체계도와 익힘 노트가 나올 겁니다. 이 익힘 노트가 이제 부교재로 나올 텐데, 여기 익힘 노트에는 체계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부하는 과정의 추소가,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우리 학습하는 과정에 지금 기본 과정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하고 기본 들어갔잖아요. 그 단어마다 지금, 자,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론 범위에서 계획 파트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단어를 공부하고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단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걸 표기해주는 익힘 노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계도와 익힘 노트, 그 다음에 암기상, 암기 코드도 정리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또 OX 지문까지 정리해서 수업 부교재로 활용하는. 프린트가 많으면 이런 불편하니까 아예 책으로 핸드북 사이즈로 낼 겁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나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언제나 그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게끔. 네, 그런 익힘 노트를 활용해서 학습 방법을 습득하고. 자, 이제 70점 이상. 우리 공법 목표는 70점 이상이죠? 이걸 얻을 수 있는 기본 이론을 습득하는 과정. 2개월 과정으로 기본 과정이 들어가는 거고. 기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심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단원별 출제 포인트 및, 자, 이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이제 고득점을 유지하게 한, 70점 이상 고득점을 유지하게 한 방법론을 찾는 거고. 유사한 내용 간의 상호 비교 정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교과서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뭐 채권 파트면 채권 파트끼리 비교를 해주는 거고 공법에 채권 파트가 4개 나오는데 그 4개 파트를 정리해 주시고 뭐 매수 청구면 매수 청구끼리 이행강제면 이행강제 묶어서 이제 서서히 정리하는 과정으로 해서 여러분이 자기 주도적 학습 혼자서도 빠른 속도로 책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형성하는 단계로 넘기는 게 심화 과정입니다. 3, 4월 달에 진행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2달 과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가 3, 4월 달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이 이론을 공부했으면 그 기출문제과 연관학습을 통해서 그 이론을 이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찝어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장은 어떤 식으로든 내 것화 시키는 겁니다.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 고득점을 위한 문제풀이 실력 배양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저는 강조하는 과정이 요 기출 과정입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과 심화 관련해서 했을 때 여기서 기출문제로 이론을 연계시켜서 체계화시키고 완성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요 과정입니다. 기출 과정은 다시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되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 과정.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만이 뭘 공부해야 될지, 내가 뭘 학습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건 3, 4월 달에 책이 형성이 돼서 나올 겁니다. 이때 기출문제 교재를 이제 제가 구성할 텐데,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공법은 자, 150개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150문 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150문제에다가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이렇게 구성할게요. 대표적인 기출문제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정리를 해놓고 오른쪽 페이지에다는 기출 관련 지문들, 유사 지문들 지문 정리를 해놓고
자, 대표적인 기출문제 받고, 이론 정리, 핵심 이론 정리하고, 지문 정리하고, 오른쪽 페이지 아래쪽에다가 이제 변형 예상 문제까지 잡아주는. 지금까지 시중에 없었던 교재죠. 핵심 문제 잡고, 기출 핵심 문제 제일 중요한 거 잡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 정리. 이게 한 페이지. 그 옆에 페이지에 쫙 펼치면 다 보이게끔. OX 지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하나 더 뽑아주는 이런 아주 멋있는 교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요 한 권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한테 형성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오시라고.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될 테니까 이게. 자, 이렇게 기출 과정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우리 자, 이론과 문제를 직접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가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요. 문제 푸는 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죠. 이제 기출문제 연습했고, 이제 단원별 예상 문제, 5, 6월 달에 단원별 예상 문제집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제가 쓴 책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또 단원별로 모의 시험을 보고, 실제 시험과 똑같이 모의 시험을 보고 채점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또 단원별 모의고사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의 완벽 정리 단계로, 왜냐면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하게 되는군요. 그래서 5, 6월 달에도 문제풀이가 있고 7, 8월 달에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속 따라와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동형 과정이라고 마지막에 자, 실제 시험과 동일한 40문제 전범위 문제풀이, 그러니까 하루에 전범위를 정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죠. 자, 치약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범위를 풀다 보니까 약한 부분을 골라서 그 부분의 완벽 분석 정리, 5단 노트 만들고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범위가 종합적 사고를 통한 종합문제 해결 능력도 배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동형 모의고사는 9월 달에서 진행돼서 10월까지 이어져서 가는 한 달 과정입니다. 4주에서 5주 과정. 전체 실제 시험과 똑같은 동형, 같은 형태다 실제 시험과 하는 과정을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커리 과정에서 특강을 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정리하는 특강하는데, 자, 공법은 2번의 특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자, 비교 정리 특강입니다. 이제 이 비교 정리는 고득점을 유지하고, 자, 이제 이론을 어떻게 보면 완성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채권이 4개가 나오는데 4개 채권이 다 헷갈리더라. 그때 그 혼동되는 단어들, 유사 내용을 묶어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매수청구가 5번 나오더라 그러면 5번을 묶어서, 이행강제금이 3번 나오더라 그러면 이행강제금 3번과 그 단어와 유사한 이행보증금을 묶어서, 그래서 유사한 내용들 법률끼리 서로 엮여서 머리 아팠던 것을 여러분이 지금 얽혀있는 것을 차근차근 풀어내가는 과정. 그래서 안정적인 고득점 보장 과정. 정말 가려운 부분의 강의가 비교정리 특강이죠. 유사한 내용끼리 헷갈렸는데 그걸 일목요연하게 비교해서 박스 정리해서 내용을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해주는 과정의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6월쯤에 이루어집니다. 요걸 하고 나면 다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특강, 최종 핵심 이론입니다. 우리가 1년간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40페이지, 50페이지 분량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40페이지 분량으로. A4용지 20장도 안 되는 분량으로 줄여서 계속 반복, 속도가 쉽게끔, 기본적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볼 수 있게끔 그런 핵심 이론 과정 하루에 정리해주는 강의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봐줘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시험에 꼭 출제되는 이론을 정리합니다. 꼭 출제 예측되는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점검. 요 마무리 특강 자료에 기출문제 플러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016년 그래서 합격 대비한 자, 부동산공법 고득점 방법.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강의, 확신을 주는 강의. 여러분의 선물이 고픈 최성진의 고득점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전. 자, 동영상 강의 듣기 전. 여러분이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른 강의와 차이점이 이제 제가 해주는 과정에서는 이제 1월달, 2월달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은 좀 가볍게 기초와 줄거리 중심으로 기초 형성을 틀을 잘 해주시고 공법에 흥미를 붙였으면 1, 2월달 과정의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공법 기본서, 교과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주냐면요. 자, 공법 교과서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단어에다 또 형광색 칠해서 그 교과서를 전부 디카로 찍어서 카페에 사진 첨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페 가서 그런 보고 제 책을 보고 그대로 거기다 행간의 의미까지 메모도 가끔 해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그대로 베껴서 제 것 교과서와 똑같이 여러분한테 맡기니까 교과서가 아주 울긋불긋하고 아주 황홀하고 뭘 봐야 될지 모든 책이 형광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줄 끌 단어, 동그라미 칠 단어, 형광색 칠해야 할 단어 다 해서 사진 첨부해서 올려줄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영상 강의를 하시는 분들, 듣는 분들 꼭 이걸 하고 강의를 들으시면 편합니다. 거꾸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강의를 듣고 역으로 이걸 체킹하면서 복습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먼저 그어놓고 수업을 들으면 그을 것도 없고 쓸 것이 없으니까 집중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예, 수업 시간에도 그어줍니다. 그런데 미리 해오시면 훨씬 더 좋다는 거. 1, 2월달 해놓으면 이걸 계속 쓰잖아요. 1, 2, 3, 4, 5, 6을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새로운 교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제발 좀 예쁘게 제대로 좀 똑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별표까지 다 해줄게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별표 2개, 하나 이렇게 다 체킹해 줄 테니까 따라와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수업 시간에는 뭐 했어요? 이렇게 밑줄 긋고 형광색 칠하고 키워드에 동그라미 다 쳐왔잖아요. 그러면 단어 해석하는 겁니다. 법학은 키워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성 이렇게 사성 끄세요. 그러면 사성 끄고, 자, 이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그 키워드 쳐서 동그라미 치면서 해석해가면서 지문 해석을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교과서 가지고 지문 해석을 해가는 거죠. 그 행간의 의미를 읽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하는 거죠.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수업 시간에는 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다 준비되어 왔다면. 미리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득점을 쉽게 해나갈 수 있고 공법의 흥미를 매우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밑줄 긋기 하는 거 사진 첨부해 줄 테니까 꼭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업 이후에는 꼭 뭘 해야 될까요? 꼭 복습. 자, 수업 듣고 나서 4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면 일주일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복습을 하면 한 달을 기억한답니다. 여러분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뇌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꼭 복습. 복습 시간은 수업 시간이 4시간이면 복습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빠른 속도로 익혀주는 겁니다. 잊어먹지 않게끔. 아셨나요? 복습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또 복습을 한 번 더 해줬는데 수업 이후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복습할 때는 요걸 하시면 어떨까요? 기본서에 밑줄 중심으로 반복해서 직접 읽어보는 거죠. 그럼 주요 내용을 기본서에 다시 정리하면서 형광펜 칠해져 있는 거, 동그라미 쳐진 단어들 그것 중심으로 보면서 다시 정리하시고, 이런 정리 후에 우리 교과서 뒤에 보시면 실전 문제라고 있죠. 여러분 거의 그 문제 풀지 않거든요. 문제집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1, 2월 기본과정하고 그럴 때는 복습할 때 그런 실전 문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 과정에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객관식을 공부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또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실전 문제 서서히 이렇게 풀어보면서, 자, 처음에 풀 때 1번 문제를 맞췄으면은,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그어버리고요. 2번 문제는 틀렸습니다. 2번 문제는 이렇게 써놓고 2번 앞에다 이렇게 V자 해놓으시고 답은 지워놓으시고,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다음 복습할 때는 그 V자 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이론들을 자꾸 지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교재 이론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에 해설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해설지 보면서 점검하셔도 되고 교과서로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준다면 공법은 쉽게 고득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참 저는 여러분을 많이 괴롭힙니다.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요 카페 이름 잘 알아두십시오. 최성진의 공법사랑입니다. 최성진이 뭐라고요? 공법사랑. 더럽다 그러지 말고 더럽. 사랑이죠? 네, 최성진의 공법사랑 다음 카페입니다. 여기에 가입해서 정회원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하루에 이렇게 한 문제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1월 달부터 진행합니다. 11월, 12월은 인문과니까 그때는 우리 수업 자료로만 하는 거고, 1월 달부터 하루에 한 문제씩 시험 볼 때까지 매일 올라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일은 쉰다고 그래서 토일은 빼줍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자,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루에 매일 한 문제씩 5문제 올라옵니다. 그때 자, 여기 와서 테스트 해보시고 자기가 직접 풀어보시고,
자,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카페에다가 질문란에다가 그 문제 밑에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질문하시고 질문란에 자, 제가 질문하면은 디카 넣고 촬영해서 동영상을 올리기도 할 거고 글로 써서 간단히 끝낼 수 있으면 간단히 글로 끝내주고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거면 제가 다시 자, 촬영을 해서 제가 올려줄게요. 그것도 아니면 자, 거기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그 핸드폰 번호를 제가 직접 전화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들어서 카페에 문제 밑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만 남겨주시면 거기 비밀로 해가지고 저하고 글 쓴 분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동영상 공부하는 분도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동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기 핸드폰 번호를 남겨서도 괜찮으니까 아니면 거기다 질문하셔도 괜찮고 Q&A 질문 이세 코너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나서는 하루 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설도 수업했던 것과 똑같이 아주 리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내가 오답을 쳐서 오답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 수능으로 꼭 확인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해설서 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것도 안 되면 핸드폰 번호 남기시라고요. 전화해 줄 테니까. 아니면 몇 번 문제 좀 다시 해설해 주십시오. 라면 해설을 글로 할 수 있으면 가볍게 글로 하고 안 되면 동영상 촬영해서 거기에다 첨부해서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진도별 테스트 과정을 80% 이상만 잘 해결해 준다면 2개월 이상만 공부해도 고득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루에 한 문제. 매일 본다는 거.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루 한 문제 5분이면 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웹 깔아서 카페 설치하면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5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매일 한다는 거 얼마나 귀찮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게 관심이고 흥미다 보니까 성적은 오르게 됩니다. 합격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 하루 한 문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카페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접속 인원들을 한번 봐보시면 알 겁니다. 매우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접속 인원들이. 자,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돼서 여러분에게 적중시켜 줍니다. 적중 유사 문제가 있는데요.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이 1년 과정을 쭉 잘 따라오시면 자기가 약속을 지키면서 저는 아래처럼 적중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시험 문제가 이번 26회 공인자 시험에서 40문제 중 제가 강조하고 예상했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나온 문제가 3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유사한 문제까지 고려하면 34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직접 점검을 해보면서. 네,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올려놨습니다. 다음 카페. 최선진의 공법사랑 다음 카페 가시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공법은 체계와 원리 중심으로 잘 이해하시고 제가 선택과 집중, 그럼 여러분은 다독을 통해서 익힘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합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샘플 문제를 하나만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26회 적중 문제. 이런 문제가 30개란 거예요. 자, 문제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도시개발법상 국토교통장관이 개발구의 지정서 사유가 아닌 것은, 지정서 사유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한테 나중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과정에서 냈던 문제인데요. 그때 모의고사 줄 때 이것은 요약지 몇 페이지 나왔고 별표 3개짜리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까지 표기를 해줍니다. 예상 문제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보세요. 정답이 지방공사장은 국장한테 제안할 수 없군요. 국토교통장관에게 여기 지방공사장이 똑같은 정답 질문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번호까지 똑같았네요. 번호까지. 그러니까 잘 믿고 따라만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합격 일로 이렇게 적중하는 길로 제가 끌고 간다는 겁니다. 출제 포인트는 개발구에 지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장관이 개발 지정 사유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동일하게 출제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한테 해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는 겁니다. 30개가량은 다 맞춰내는 겁니다. 궁금하시면 카페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공법은 믿음을 드립니다. 공법은 고득점을 확신합니다. 합격을 보장합니다. 공법은. 저를 믿고 따라와만 주시고 커리 과정, 1년 과정들 잘 시키는 대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